테슬라 FSD가 한국에서 출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전기차 오너들이 큰 기대를 했습니다. 특히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때 FSD 완전 자율주행 옵션을 선택했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한국에서의 FSD 도입은 아직 완전한 형태가 아닌 사실상 제한적인 반쪽 출시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FSD 한국 출시, 현실과 중국산 모델 3 모델 Y 오너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을 차분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FSD 한국 출시 발표는 2025년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테슬라 코리아는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기능이 점차 활성화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전기차 시장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적용 가능한 차량을 살펴보니 상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운행 중인 테슬라 차량의 약 80% 이상이 중국 상하이 기가 팩토리에서 생산된 모델 3와 모델 Y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산 차량 대부분에서는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일부 미국 생산 차량에서는 제한적인 형태로 FSD 베타 기능이 가능해 사실상 동일한 차량인데도 생산 국가에 따라 기능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통상 협정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한미 FTA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부 인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반면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한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을 새롭게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FSD 기능 적용 과정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도로교통법 규정입니다. 한국 법규에서는 차선 변경 시 운전자가 직접 방향 지시 등을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FSD 기능은 차량이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규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나 추가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기간 내 완전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2025년 12월 진행된 국내 실증 테스트에서는 FSD의 장점과 한계가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직선 도로에서의 차선 유지 기능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작동했지만 한국 특유의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버스 전용차로 인식 문제입니다. FSD 시스템은 앞 차량을 추월하려는 과정에서 버스 전용차로를 인식하지 못하고 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 상황에서는 흡차로 표지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멈추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실제 한국 운전자들의 운전 패턴과 AI 판단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한국 도로 환경은 세계적으로도 복잡한 편입니다. 좁은 골목길, 불법 주정차 차량, 복잡한 교차로, 신호체계, 버스 전용차로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환경은 미국이나 유럽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자율주행 AI에게 상당한 난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하드웨어 문제입니다. 현재 중국산 모델 3와 모델 Y 상당수에는 HW 3.0 자율주행 컴퓨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HW 3.0의 연산 능력이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최근 FSD 명칭을 FSD 슈퍼바이즈드 감독형 자율주행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자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보조 기능이라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와 관련한 환불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약 9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FSD 옵션을 구매했더라도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보조운전 기능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더욱 발전하게 되면 HW 3.0 기반 차량은 기술적으로 한계를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비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테슬라는 중국에서 AI 학습 데이터 센터를 확대하고 있으며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 축적되는 방대한 데이터가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도로 환경은 교통 밀도가 높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한국 도로 환경에도 더 빠르게 적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사이에 중국산 모델의 FSD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 역시 2027년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시점 이후 규제 환경이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는 차량을 단순히 구매하는 방식이 항상 유리한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술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차량 가치가 예상보다 빠르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많은 소비자들이 장기 렌트나 리스 방식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장기 렌트를 이용하면 차량 가치 하락이나 기술 변화로 인한 감가상각 리스크를 직접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 기간 동안 차량을 이용한 뒤 반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리스의 경우에는 법인이나 사업자라면 비용 처리를 통해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목돈 없이 원하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용 문제로 차량 계약이 어려웠던 분들을 위한 무심사 리스, 개인회생 진행 중 차량 이용 상담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 다양한 상황에 맞는 차량 이용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장기 렌트나 리스 견적,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면
국내 모든 금융사와 렌트사의 조건을 비교해 가장 합리적인 조건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